스가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 후쿠시마에 방문을 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의견을 피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IAEA에서는 일본을 방문을 해서 5가지의 오염수 처리 방안 중에서 대기 방출 그리고 해양 방출에 관해서 긍정적인 그 입장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이유에는 사실 여러 가지 그 처리 방안 중에서 해양 방출이나 대기 방출 등이 현실적으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또 빨리 수습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서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방안이 환경적으로 최선의 방안이다.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빨리 이런 오염수를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일본의 방사능 오염이라든지 후쿠시마의 기억을 빨리 수습하고 싶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고무적인 어떤 조언을 들은 내용이었고 이에 따라서 이 일본에서는 오염수 처리를 해양 방출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라 그 연안국들 말하자면 중국, 우리나라, 러시아 등의 연안국에서는 당연히 이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사실은 어업 관련해서, 그러니까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문제로 사실은 여러 연안국들, 주변국들 사이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속해서 해양 방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사고가 어떤 사고였나를 다시 한번 기억을 다시 한번 해보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방사능 누출 사고 중에서 굉장히 심각한 사고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같은 등급의 굉장히 심각한 사고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고가 2011년에 일본 정부 혹은 일본의 발전 회사의 컨트롤을 벗어나면서 사태가 심각해졌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로 컨트롤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그 오염수들 이 심각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씻어내거나 하는 그런 오염수들의 처리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염수는 사실 굉장히 높은 방사능 레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런 다핵종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방출되어서 크게 환경으로 유해가 가지 않는 수준으로 이 방사능 레벨을 낮춘 거를 이제 유출을 하겠다고 하는 거여서 우리나라가 법적인 대응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법적인 대응으로 해결될 문제인가 하는 거에는 조금 뭐 의문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전에 체르노빌도 그랬지만 여러 가지 선진국들의 그러니까 핵국가들의 핵실험 그리고 또 재처리 시설에서 방류된 그런 오염수 문제들이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기 전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다를 오염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의해서도 아일랜드해가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됐었고요. 러시아의 핵 잠수함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태평양 연안에 이제 투기한 사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사실은 대응한 사례는 없었고요. 오히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협력의 손길을 내밀면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오염이 확산되거나 이 바다를 크게 오염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게 협력적인 측면이 사실은 강조되어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거하고는 달리 이 오염수들이 사실은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칠 것은 뭐 호주나 미국 서해안 지역이 되는데 호주나 미국에서는 사실 크게 이 법적인 대응이라든지 우려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발표하지 않는 것을 볼 때는 이 두 나라는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분석 하에 굉장히 희석된 이런 약간의 방사능 오염수들이 크게
어떤 건강이라든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심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일본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그래서 우려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게 그 일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불안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위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 규범상으로 혹은 이게 우리가 법적인 대응으로 어떤 증거를 가지고 북한을 아니면 일본을 압박해 나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뭐 중국의 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면하고 있는 중국의 동해안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제 탈원전 기조에 더불어서 재염하고 해체해야 되는 그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폐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력 발전소를 씻어낼 때, 그러니까 재염 해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은 방사능 오염물질들을 씻어내고 그 폐기물들을 최소화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오염수들의 처리 문제, 물론 후쿠시마 사고 때처럼 그렇게 대량의 오염수가 방출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중국이나 우리나라로서도 그런 환경 오염이나 이런 문제들을 뭐 또 고려해야 할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 우리가 일본하고 지속적으로 대립을 한다기보다는 이 동북아 지역 중국,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가장 그 원자력 발전소들이 밀집되어 있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관찰하고 분석해야 되는 지역에서 3국에서 이 공동으로 이 근해의 환경 영향을 밝히고 그리고 일본으로서도 사실 뭐 연안국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발보다는 국내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국내적으로 후쿠시마에 있는 어업인들의 반발, 또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의 반발이 훨씬 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수습을 못하고 진행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본에서도 중국이나 우리나라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어떻게든 뭐 이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는 맞으니까요. 환경적으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환경을 복원해야 되고 이 지역의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측면에서 3국이 조금 더 협력적인 자세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같이 안전하다 제대로 된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서 주장만을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데이터 우리가 계획이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국이나 우리나라, 러시아의 협력을 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우리나라도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협력을 주고 또 그 안에서 우리도 미리 우리가 뭐 이런 그 환경 오염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하고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